안녕하세요. 여기는 추사고택입니다. 추사기념관에 왔습니다. 추사기념관을 저와 함께 돌아보면서 추사생님 작품 감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좋은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보니까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동상이 있는데요. 어디서 많이 보는 얼굴 같죠? 만원짜리 지폐 세종대왕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근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 추사 김정희 선생님 동상을 만드신 분이 그 세종대왕 만원짜리 지폐 그 속에 그 분을 또 이렇게 그리셨더라고요. 네, 자기 모습과 비슷하게 그린다는 그런 일설이 있습니다. 자, 추사 기념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추사고태 추사의 증조부인 월성이 김한신이 건립한 것으로 전해진다. 사랑채와 안채는 당시 모습을 간직하고 있고 대문과 사당은 1977년 복원사업에 다시 세워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이 있네요. 세상에는 추사를 모르는 사람도 없지만 아는 사람도 없다. 추사의 글씨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은 계기한 글씨라 할 것이요 알긴 알아도 대충 아는 자들은 황홀하여 그 신마리를 종잡을 수 없을 것이다. 원래 글씨의 묘를 참으로 깨달은 서예가란 법도를 떠나지 않으면서 또한 법도에 구속받지 않는 법이다. 초산 유채진 스님께서 썼네요. 자, 여기는 추사생님의 일생을 모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놨네요. 여기 군데군데 추사체가 글씨가 보입니다. 추사의 탄생, 충남 예산에서 경주 김씨 유당 김노경과 모 기계유씨 사이에서 장자로 태어나셨다고 합니다. 추사가 태어나던 날 향저 뒤뜰의 우물물이 갑자기 말라버렸다가 첫 울음소리에 다시 샘솟았다고 하네요. 시들어버린 초목, 뒷산인 오석산과 조산인 팔봉산의 초목이 모두 시들었다가 추사가 태어나자 다시 생기를 되찾았다고 합니다. 추사는 3살 때 벌써 붓을 쥐고 글씨 쓰는 흉내를 내는 천재성을 보였다고 합니다. 추사는 큰아버지 김노영에게 양자로 들어가 월성이의 봉사손이 되었다고 합니다. 당대 북학의 거두 박제가에게 학문을 배웠고요. 추사는 생부인 김노경이 동지부사 청나라에 가게 되자 자제 군관의 자격으로 함께 영경행에 갔었다고 합니다. 추사에 영보가 있어요. 명문가의 후예 김정희. 네. 출생과 가문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네요. 추사 김정희는 충청도 예산 영국리의 월성위 집안의 향조 1786년 6월 3일에 태어났다. 추사의 고조부 김헌경은 영의정을 지냈고 정조부 김한신은 영조의 딸 하수몽주와 결혼하여 월성위에 봉해지면서 추사의 가문은 명문으로 반려동했다. 김한신이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나자 조카 김희주를 양자로 들였으나 이가 곧 추사의 조부이다. 김희주는 외조부 영조의 비호 아래 대사헌 형조 판서 등 높은 벼슬을 지냈으며 김노영, 김노경 등 아들 넷을 낳아 집안을 크게 일으켰다. 추사는 김노경의 맏아들로 백부 김노영에게 양자로 보내져 월성위의 봉사손이 되었다. 어린 시절부터
교재가 뛰어났던 추사는 7세 때는 입춘대길에 글씨가 부남 체제공에게 인정받았다고 전하며 당대 북학의 거두 박재가에게 수하했다. 1809년 24세의 나이로 생원시에 합격하여 생원이 된 추사는 생부 김노경이 동지부사로 청나라에 가게 되자 자제군관으로 함께 연행에 나섰다. 추사의 가계도가 있네요. 김흥경 고조고. 김흥경의 자손이 김한신이고 김한신께서 영조의 딸 하순홍주와 결혼했고 김한신 하순홍주의 그 후사가 없었는데 조카 김의 김희주를 양자로 받아들이고 그다음 김노영 그다음에 김정희의 자녀는 김상우와 김상무가 있네요. 영조 하순홍주 그다음에 호장세자 정조 김희주는 김노영과 김노경을 자식을 낳았지만 김노경에는 김명희와 김상희가 있고 김정희는 김노영의 양자로 들어갔고 김상무 추사 연보 1786년 1세 때 6월 3일 추사 7생 충청남도 예산 향저 신안면 영국리 6세 때 추사가 크면 제자로 삼기로 했고 박제가 추사의 입춘척을 보고 7세 때 체제공 추사의 입춘대기를 보고 글씨로 이름을 날릴 것을 예언함. 10세 때 박제가에게 배우기 시작. 11세 때 양부 김노영 사망, 조부 김희주 사망. 15세 한산 이씨를 아내로 맡고 20세는 부인 한산 이씨 사망, 생부 김노경 문과에 급제함. 23세 연한 이씨를 제치로 맞아들임. 김노경 동지겸 사안부사로 연영, 추사가 자제공관으로 수행함. 25세 때 청나라의 석학 옹방강과 완원을 찾아뵙고 사제관계를 맺어 30세에 초이와 처음 만나 금난지교를 맺어 31세에 시사구실을 지음 김경련과 북한산 수수비를 확인함. 34세에 문과에 급제함. 35세에 서자 상우를 위해 동몽서습을 필사. 38세에 규장각 대교가 됨. 42세에 예조 참의가 됨. 운해문종 첩. 44세 평양 고구려 성벽에 석각을 발견함. 45세에 동부 성지가 됨. 51세 성균관 대사성과 병조 참판이 됨. 54세에 형조 참판이 됨. 55세에 동지부사에 임명되나 윤상도의 옥사에 연료되어 제주도에 위리 안치됨. 57세에 부인 이한 이씨 사망, 부고를 받고 부인 이한 이씨의 성을 지음. 58세 백파와 왕복 서안으로 토론을 벌임. 59세에 이상적에게 세안도를 그려줌. 64세 서울로 올라와 강상에 머문. 66세 진종 조례론의 배우 발설자로 함경도 북청에 유배됨. 67세 유배에서 풀려남. 71세 봉은사의 판전 현판에서 1857년 사면북간대 서성 옹방강 완은가의 만남. 옹방강은 1733년에서 1818년 청나라의 고정학자로 명필로도 유명했다. 경학과 금수학, 서하의 조예가 깊었고 탁월한 감시관을 갖춰 많은 제사 발문으로 소화, 비척 등을 고정했다. 1809년, 1810년 북경에서 김정희를 만나 서재 관계를 맺고 많은 가르침을 주었다. 1809년 겨울 추사가 영경에 도착하자 영경 하객의 명사들은 다투어 추사와 만나기를 희망했다. 이때 만나게 된 당대의 석학 옹방강과 완원은 추사에게서 평생의 스승이 되었다. 영경의 대학자 완원은 추사의 학식과 학구열에 감탄하여 사제 지위를 맺고
갖가지 진귀한 탁본들과 저서를 기정했다. 이에 감복한 추사는 완당이라는 별호를 지어 완응가의 사제 지연을 세상에 알린다. 또한 학예계의 원로 옹방강 역시 필탐을 통해 추사의 실력에 반하여 적석에서 사제 지위를 맺었다. 그 외에도 영경 학예계를 이끌을 차세대 학자들인 이정원, 이임송, 홍점전, 주황년 등 많은 학자들과 교류했다. 추사의 귀국이 다가오자 영경의 여러 학자들이 모여 전별련을 베풀면서 정의를 잊지 말 것을 약속했으나 추사가 영경 학예계에서 얼마나 크게 인정받았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추사는 귀국한 후에도 옹방강 완원 등과 끊임없이 서신을 주고받으며 중국 학예계의 정보를 얻고 본격적인 고정학의 진수를 취득해 간다. 완원은 청나라의 유명한 정치가이다. 경학을 연구하였고 문자, 금석학 등 청나라 고정학을 집대성하는 연구와 저작을 남겼다. 추사가 북경에서 만나 스승으로 모셨다. 김정의 호 완당은 완원의 제자라는 의미다. 추사 선생님, 완당에게 보내는 관찰, 담계 수찰첩, 구양수의 초상화, 주홍련이 그린 중국 송나라 때의 정치가 구양수의 초상화이다. 옹방강이 추사의 생애를 기리며 주황년을 시켜 그리게 한 것이다. 구양수의 초상화. 시경 탁본, 추사가 옹방강에게 선물 받은 육방홍의 시경 탁본을 화엄사 뒤편 병풍바위에 새겨놓은 것이다. 송나라 시기의 해서로 예부터 명작으로 이름이 높은 글씨였다. 김정희 신치 미태사 잡료첩, 신치 미태사 잡료 시첩에 실린 10편의 시 가운데 추사가 지은 것이다. 천축고 선생댁 탁본, 천축의 옛 선생님의 댁이라는 뜻으로 추사가 하암사 뒤편 평풍바위에 새겨놓은 글이다. 경주 무장사 아미타불 조승기비 무기탁본, 경주 무장사지에서 발견된 비석으로 추사가 1817년에 발견하여 고정한 뒤 비석의 옆면에 발견 경위와 감회를 새겼다. 이거는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탁본, 신라 24대 진흥왕이 한강유역을 순수하고 세운 순수비이다. 추사가 처음으로 진흥왕의 비석이라는 것을 밝혀냈다. 근도닌의 시라, 신치 미태사 정유시첩, 신제이의 전별련에서 근도닌, 김유원 등과 지은 전별사를 추사가 적은 시첩이다. 그중 근도닌이 지은 시이다. 북한산 신라 진흥왕 순수비, 국보 제3호, 신라시대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높이 154cm, 너비 69cm. 북한산 순수비는 신라 24대 진흥왕이 백제를 물리치고 한강유역을 차지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 568년 이후에 세웠다. 이후 도선 국사나 무학대사비로 잘못 알려져 왔다. 그러나 김정희의 순수비로 확인되고 삼국사기 등의 기록과 대조되면서 비문의 68자가 판독되었다. 비석 좌측에 김정희가 다녀간 사실을 새겨놓았다. 원래는 북한산 비봉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비를 보존하기 위해 경복궁에 옮겨놓았다. 현재는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에 쓰여져 있는 글은 모두 12행으로 행마다 32자가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내용은 왕이 지방을 방문하는 목적과 비를 세우게 된 까닭 등이 기록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진흥왕의 영토 확정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구나. 황철영 신라 진흥왕 순수비, 북한 국보 문화유물 제110, 신라시대 함흥역사박물관,
황철영 순수비는 신라 24대 진흥왕이 고구려의 남쪽 변경을 정복하고 순수한 것을 기림하기 위해 568년에 시한 비석이다. 진흥왕의 4개 순수비 중 가장 먼저 발견된 비로 16세기 실학자들의 저수에 언급되고 있으나 19세기 무렵 망실되었다. 1832년에 건돈인이 김정희의 부탁으로 재발견하였고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 원래 함경남도 장진군의 황철영 정상에 자리하고 있었으나 1853년 함경도 관찰사 윤정현이 비를 보호하기 위해 고개 남쪽의 함주군 진흥리로 옮겨 비각을 씌웠다. 현재는 북한의 함흥역사박물관에 보관되어 있다. 비문은 모두 12행으로 행마다 35자씩 해서체로 새겨져 있다. 내용은 왕이 지방을 순수한 사실과 왕도 정치를 실현하려는 의지가 기록되어 있으며 수행한 사람들의 간직과 이름이 함께 새겨져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는 경학. 경학은 유교의 경전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진시황의 분서갱류로 망실된 유교 경전을 복원하기 위해 시작된 경학은 각 시대의 경향에 걸맞은 형태로 계속 변화하였다. 당송 시대에는 불교, 도교 등과 경쟁하면서 유교 경전을 해석 연구하였으며 명청 시대는 양명학, 고정학으로 발전했다. 고정학이란 청나라 고정학을 처음 시작한 학자 고영모 조상. 고정학은 유교 경전을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경학의 한 분야이다. 문헌적인 고증을 통하여 문자, 어문, 훈고를 연구하고 이를 토대로 경전을 정비하고 해명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추사 김정희가 본격적으로 고정학을 받아들여 일가를 이루었다. 금석학은 고정학의 한 분야로 금석문을 연구한 학문이다. 청동기, 철기, 비석 등에 새겨진 명문을 연구하고 문자를 판독하였다. 이를 통해서 고전의 내용을 복원하고 예서체를 발굴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무장사, 아미타불, 조선, 기비, 부기, 탁본. 주사와 불교에 대해서 있네요. 집안의 원찰로 하암사를 가지고 있던 주사는 일찍부터 불교와 깊은 인연을 맺었다. 하암사의 성녀들과 교우하면서 불학에 관심을 가졌고 영경에 갔을 때는 400여 권의 불경과 불성을 가져와 마곡사에 기증하기도 했다. 불교의 깊은 조예를 쌓은 주사는 백파와 선에 대해 논쟁을 벌여 그를 궁지에 몰아넣기도 했다. 특히 주사와 초의 선사가 나눈 40년 동안의 우정은 잘 알려져 있다. 초이는 주사에게 수치 허련을 제자로 삼도록 하였으며 제주도 유배지로 찾아와 6개월 동안 머물며 위로하기도 했다. 주사는 불교를 학문의 대성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삼아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말년에는 과천 봉원사에 기거하면서 선지식의 대접을 받기도 했다. 초의 선사 반야심경 탑본첩 김정희 개인 소장 김정희 예선 김정희 종가 우사연동 시경루 현판 김정희 수덕사 건역 성보관 명선 간송미술관에 있네요. 김정희 주사의 그림과 글씨를 말할 때 선을 빼놓을 수 없다. 특히 주사의 이 작품은 명, 아주 끝인 입으로 만든 차와 선의 두 글자를 통해 차와 선이 둘이 아닌 경지를 보여준다. 제찬의 내용처럼 소박하고 자연스러운 글씨는 선에 대한 주사의 깊은 이해와 함께 속세에서 벗어난 주사의 마음이 담겨있다. 명선의 두 글자는 예스이지만 꾸밈이나 억지가 없어 자연스럽고 거침없는 힘찬 기운이 돋보인다. 서법과 격식이 분명하면서도 격식을 넘어서는 탈속과 자유분방의 멋이 가득하다. 초이가 만든 차를 보내왔는데 몽중이나 노아가 같은 명품 없지 않다. 이걸로 그에 보답한다. 백석, 신군비, 호한때의 예서체, 비석에 피리를 본따 쓴 것이다. 백석, 신군비, 호환 때에 예서체 비석에 피를 본따 쓴 것이다. 질환병분 난초가 향기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최초 난초 적혀 있다. 자초와 난초의 향기를 함께 한다는 뜻으로 조희룡, 이하응, 근돈인의 제발이 적혀 있다. 고 하네요. 이만경명 발문, 한나라의 동경 명문을 연습한 이만경명의 발문이다. 이만경명, 추사가 한나라 시기 동경에 새겨진 글씨를 연습한 글이다. 한나라 예술을 독자적인 필치로 재해석하고 있다. 염화치실, 남맹첩, 추사의 남맹첩 상권 9째 폭에 실린 난으로 꽃을 거두고 열매를 맺은 난을 그린 것이다. 염화치실, 인천 안목 남맹첩, 추사의 남맹첩에 실린 난이다. 사람과 하늘이 살펴주어 뜻과 같이 잘 되어 있다. 서원교필결후, 추사가 원교 이광사가 쓴 원교필결을 비판하면서 지은 글이다. 원교의 수법에 대해 날카로운 비판을 하고 있다. 계산무진, 계곡과 산은 끝이 없구나 라는 뜻으로 계산 김수근에게 써준 것이다. 계산 김수근에게 써준 걸, 계곡과 산은 끝이 없구나 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계산무진, 처형미가 돋보이는 글이죠. 구사소요, 추사의 문이나 중 인물이 그려진 유일한 그림이다. 뜻 높은 선비가 사색에 잠긴 채 오솔길을 거니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 산수, 추사스님의 산수, 세외선향, 추사의 남맹 11면에 실린 난으로 지초와 난초를 함께 그리는 질환병분도의 형식으로 그린 것이다. 소림모정, 산과 강에 어우러진 강안의 성긴 숲속에 자리한 띠풀 지붕의 정자를 그린 것이다. 직설만산, 추사의 남맹첩 상건 첫쪽에 실린 난으로 겨울의 눈보라를 견뎌내고 피어난 난화를 그린 것이다. 춘농로정, 추사의 상건 둘째 폭에 실린 난으로 초봄에 피어난 해초를 그린 것이다. 이는 묵소거사자찬, 묵소거사자찬입니다. 땡겨볼게요. 묵소거사자찬은 황산 김유건이 자찬한 것을 절친한 벗이었던 추사가 써준 것이다. 묵소거사는 김유건이 실효증에 걸렸을 때 지은 호로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침묵을 지키고 웃어야 할 때 웃는다는 뜻이다. 추사의 해서 중 규범이 될 만한 대표작이다. 묵소거사 자찬은 황산 김유건이 자찬한 것을 절친한 벗이었던
주사가 써준 것이다. 묵소그사는 김유건이 실효증에 걸렸을 때 지은 호로 침묵을 지켜야 할 때 침묵을 지키고 웃어야 할 때 웃는다는 뜻이다. 주사에 해서 규범이 될 만한 대표작이라고 하네요. 묵소그사자찬. 저 왼쪽에 보이네. 묵소그사자찬이 황산 김의건이 실효증에 걸렸을 때 쓴 자기 호라는 뜻입니다. 이거 좀 이따 찍어가야 되겠다. 추사의 학문. 추사는 박제가에게 처음 학문을 배우면서 국학에 관심을 가졌다. 그리고 24세 때 북경에서 옹방강 완원 등을 만나 많은 가르침을 받은 추사는 북학 즉 청나라의 학문에 몰두했다. 특히 청나라의 경학은 고정학이라 영방과 완원 등을 중심으로 고도로 발전하고 있었다. 추사는 이러한 청나라 고정학을 깊이 습득했고 마침내 1816년 실사구시설로 정리했다. 실사구시설은 옹방강과 완원의 고정학을 추사의 입장에서 종합 정리한 새로운 경학관의 제시였다. 이는 곧 당시 청나라 고정학의 성과를 총징 정리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추사는 실사구시설에서 다음과 같이 주장했다. 한서 하간헌왕전에 말하기를 실제 있는 일에서 올바른 이치를 찾는다고 하였는데 이 말은 곧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긴요한 길을 가리키는 것이다. 만약 학문을 하는 데 있어서 실제 있지도 않은 것으로서 이를 삼아서 다만 속이 텅 비고 엉성한 잔꾀로 방법을 찾는다거나 그 올바른 이치를 찾지 않고서 다만 먼저 잘못 얻어들은 말로서 주장을 삼는다면 그것은 성현의 길에 어긋나지 않음이 없을 것이다. 추사생님이 제주도 기영살이 하던 모습입니다. 이 그림은 완당선생 해천 밀입도로 1입도로 호련 모래유지 제주도의 유배지인 추사의 모습을 호련이 그린 것이라고 합니다. 제주도 유배기와 만년기 1819년 대과에 급제한 이래 출세 가도를 달리던 추사는 1830년 윤상도의 옥사에 연루되어 사탈 관직당하고 부친 김노경도 유배되었다. 이후 다시 관직에 올랐으나 1840년에 윤상도의 옥사가 다시 문제가 되면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제주도로 유배를 떠나게 되었다. 외롭고 고통스러운 기양살이 속에서 추사는 더욱더 학문에 힘쓰고 서예와 그림에 몰두했다. 복잡한 세상에서 벗어나 오젓한 유배지에서 추사의 학문과 서예, 그림은 더욱 그 깊이를 더하게 되었다. 또한 기양살이의 고통과 슬픔은 추사의 예술로 승화되어 청경고와 맑고 굳세며 고상하고 아담하고 삼음졸박 무섭도록 엄숙하며 서툴고 순박한 경지에 이르렀다. 1848년 제주도 유배에서 풀려나온 추사는 1851년에 다시 건도인의 옥사에 연루되어 함경도 북층을 유배되었다가 다음에 풀려났다. 추사는 벼슬을 부리고 아버지의 묘가 있는 과천에 응거했다. 그림을 그리고 화학을 지도하면서 불교의 심취에 한가로운 생활을 보내던 추사는 1856년 71세의 나이로 서거했다. 적허 유허비 추사가 유배 생활을 했던 유배지에 세워진 비서 관찰 김정희 명지대 박물관 추사가 북층으로 유배 갈 때 집으로 보낸 편지 판전 형판 김정희 봉은사 추사가 서거 3일 전에 남긴 절필 세안도 김정희 제자 이상적에 변치 않는 저리를 추위에도 푸르름을 잃지 않는 소나무와 척백나무에 빗댄 그림 추사의 서예, 추사의 가문은 명필을 많이 배출한 것으로 유명했다. 이러한 전통 아래 학예에 대한 기초 수련을 거치면서 추사는 서예에 대한 천재성을 발휘했다. 그의 서도가 본 궤도에 오른 것은 영경에서 옹방관 완원의 가르침을 받은 후부터였다. 추사는 옹방강의 서체를 비롯해 조명부, 소동파, 안진경 등의
서체, 한위 시대 예서체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서체를 익혔다. 그리고 이들 서체를 밑바탕으로 해서 독창적인 길을 창출한 것이 바로 청경고와 맑고 구셈이 고상하고 아담하고 삼음졸박 무섭도록 엄숙하며 치졸하고 순박한 주사체이다. 주사체는 그가 제주도에 유배되었을 때 완성되었다. 평생 동안 수많은 서체와 서의 이론을 익히고 끊임없이 단련하여 타고난 예술적 전품으로 서에 구현한 것이다. 부친에게 보낸 편지. 월승이 집안의 양자로 들어간 주사가 8세 때 생부에 대한 그리움을 담아 쓴 편지다. 8세의 나이답지 않은 글씨에서 명필의 싹을 엿볼 수가 있다. 입춘대길. 최재공 1720년에서 1799년 조선 후기의 정치가 정조의 탕평책을 추진한 핵심적인 인물이다. 추사의 입춘첩을 보고 명필의 제목임을 알아봤다. 이 아이는 반드시 명필로 일세 이름을 드날릴 것이다. 그러나 만약 글씨를 잘 쓰면 반드시 운명이 기우할 터이니 절대로 붓을 잡게 하지 마시오. 만약 문장으로 세상을 올리면 반드시 크게 기히 되리다. 박제가 조선 후기의 실학자 청나라에서 새로운 학문을 배웠으며 북학위를 저술했다. 추사의 천재성을 알아보고 제자로 삼았다. 수업기 출생에서 30대 초반. 끊임없는 학예 수련, 명필로 유명 가문에서 태어난 추사 예술적 천재성은 박제가를 스승으로 모시고 끊임없이 수련하며 싹텄다. 영경에서 서도의 새로운 경지를 접한 추사는 서예에 대한 남다른 포부를 꽃피우기 시작했다. 나는 어려서부터 글씨에 뜻을 두었는데 24세에 영경에 가서 여러 이름난 큰 선비들을 뵙고 그 수론을 들었다. 금성문자가 수천 종이 되니 비로소 그 처음부터 변천되어 내려온 자초지종을 알게 되었다. 웅수곤 왼쪽과 추사의 오른쪽 글씨. 옹방강체를 수련하던 추사의 글씨는 옹방강의 아들 웅수곤과 더 힘차고 아름다운 모습이다. 송창섭정 추사가 옹방강의 서체를 본받아 쓴 대련이다. 글씨를 쓰며 진땀을 흘렸다고 한다. 해란서옥 표제 글씨. 추사의 서예는 멀리 청나라에도 명성을 들쳤다. 반정수의 해란서옥 이지의 표제글은 추사에게 부탁해서 얻은 글씨다. 학예 연창기 30대 중반에서 50대 후반. 새로운 경지. 고도의 수련을 거쳐 추사는 영경의 최신 학설을 뛰어넘어 새로운 경지에 접어들었다. 강직한 성품을 바탕으로 이미 30대 후반에 추사체의 굴격을 일으켰던 추사는 이전 시대의 명필 원교와 기원으로 얽힌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그리고 55세 때 제주도에 유배되면서 추사의 서예는 큰 변화를 겪게 된다. 세상이 다 원교의 명필에 놀라 그의 상자, 하우, 신우, 필선 등 여러 학설을 금과 옥조처럼 떠받더니 한번 그 미혹에 빠지면 답할 수 없어 참남하고 망령된 것을 헤아리지 않는다. 이광선은 조선 후기의 서예가이자 양명학자, 동국진체를 완성하고 원교 필계를 남겨 조선의 서예 중흥에 큰 역할을 했다. 대둔사 대웅보전 현판. 원교가 신진도에 유배되었을 때 쓴 현판이다. 추사는 제주도로 기양 가는 길 대둔사에 들러 원교의 겨울 글씨를 비판하면서 현판으로 새로 써주었다. 9년 후 기양살에서 풀려나 돌아오는 길 대둔사를 다시 찾은 추사는 자신의 글씨를 떼고 다시 원교의 편판을 달도록 했다. 대둔사 무량수각 현판. 추사가 기양 가는 길에 써준 현판이다. 예수체로 한껏 멋을 부린 기름진 서체의 원교의 대웅보전과 대교적이다. 함사 무량수가 현판. 추사가 제주도 기양지에서 쓴 현판이다. 대둔사 현판보다 기름기가 빠지고 소박한 모습으로 기양생활로 변화된 추사의 글씨와 성정을 엿볼 수 있다. 완성기 60대 초반에서 말년 인고의 결실. 9년이라는 기나긴 세월을 단칸방에서 갇혀 보낸 인고의 생활은 추사체로 결실을 맺었다. 이 두 번에 걸친 기양생활을 통해 권력욕을 버리고 학예와 불교에 심취한 추사는 세속에서 벗어나 소박하고 꾸밈없는 경지에 이르렀다. 절친한 벗이었던 초이선사에게 써주었던 작품들이 많이 남아있어 추사체의 높은 경지를 보여준다.
글씨란 본래 날과 달을 다해도 맞추기 어려운데 어찌 쉽게 맨손으로 용잡듯이 할 수 있겠는가. 일로향실. 주사가 제주도 기양 시절에 초이에게 써준 현판이다. 화로 하나 있는 다실이라는 뜻으로 주사 현판 중 명품으로 손꼽힌다. 의순, 조선 후기의 성녀 선사상을 정립하고 다선 일미사상을 통한 깨달음을 주장하였다. 추사와는 평생의 벗이 되었는데 추사가 제주도에 유배되어 있을 때 기화하는 수십 통의 편지는 추사 서예의 꾸밈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완염합벽초. 추사와 건돈인이 북경에 유배해서 불러난 후에 만나 함께 만든 서첩이다. 두 사람의 서법에 대해 설명한 글들이 실려있다. 판전 현판. 추사의 마지막 작품이다. 봉은사에서 하암경 목판을 보관하기 위해 세운 정각의 현판으로 추사는 71세의 병든 몸을 일으켜 마지막 기력을 쏟아 완성했다. 꾸밈없이 고준한 세상의 서도 경지를 보여주고 있다. 추사는 이 현판을 쓴 지 3일째 세상을 떠났다고 한다. 이 글씨에서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바로 허한 곳에 있다. 대팽두부. 추사가 만년에 쓴 대련이다. 추사는 제주도 기양 시절에 본가에서 음식을 가져다 먹을 정도로 까다로운 입맛이었다. 그러나 말년에 추사는 두부나 오이, 생강, 나물 등을 최고의 반찬이라 하였으니 글씨 또한 내용처럼 소박하고 꾸밈없는 허화의 경지인 것이다. 침계. 침계는 침계 유정현에게 써준 당호이다. 한나라 예서로 쓰고자 하였으나 맞는 글자가 없어 북조의 금성문의 피리를 따라 해서와 예서를 섞어 썼다고 한다. 침계. 윤정현에 써준 당호. 중풍대하 능력물. 주수문장. 불염진. 봄바람처럼 큰 아량은 만물을 용납하고 가을 물길이 맑을 문장은 티끌에 물들지 않는다. 고에 부처 아니손이라. 대팽두부가강치. 무량수각. 현판. 추사가 제주도 유배 시절에 예선 하암사 무량수각의 현판으로 쓴 것이다. 시문가의 기정한 청년시경. 술진 완당 김정희 19세기. 김정희의 글씨를 목판에 각한 대형 현판이다. 뒤틀림을 방지하기 위해 전통 방식으로 두 개의 나무판을 상하로 이어 붙여서 제작했다. 청년시경 글자는 양각으로 새겼으며 제작 당시의 원형을 그대로 보존하고 김정희가 만년에 직접 쓴 글이다. 청년은 당나라의 시인 이백의 호를 의미하고 시경은 시를 지을 만큼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좋은 장소를 가리키는데 이처럼 청년과 시경이 결합되어 이백이 시를 지을 만한 뛰어난 장소를 의미했을 것으로 보인다. 만년의 주사체가 무르익은 시절의 글씨라는 점에서 더욱 가치가 있으며 하암사 시경 안각문 수덕사 권영성보관 시경류 현판 추사고택 청년시경 현판 이 예성문에 남은 게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 심재영 선생. 야학당과 공동 경작회를 시작하여 낙후된 농촌의 발전에 젊음을 바친 농촌 계몽운동의 선구자이다. 시문소설 상록소의 주인공 박동혁의 실제 인물로 시문 선생의 맞조카이다. 사진은 심재영 선생이 살아생전 찍은 것으로 뒤에는 청년시경 현판이 걸려져 있어 시문가에서 소장했다고 전해지는 귀중한 사진 자료이다. 책력. 보물 547호. 서적. 보물 547호. 19세기 예산 김정희 종과 소장.
뼈로 예. 보물 547호 19세기 예선 김정희 종과 소장 수장 염주 보물 547호 19세기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김정희 인장 보물 547호 19세기 예선 김정희 종과 소장. 야, 낙관도 많다. 선생님 낙관이 엄청 많아. 주사가 만난 수선화, 시안을 뚫고 물가에 피어난 신선, 조선의 수선화 크게 알려진 두 번의 계기가 있었는데 그 중심에는 모두 주사가 있다. 금잔 옥대 수선화는 조선에서 아주 특별한 꽃이었다. 조선 중기부터 수선화에 대해 이해는 있었지만 중국 송나라의 문인 황정견의 시를 읽거나 조맹견의 두루마리 속 그림에서 주로 접할 수 있다. 19세기에 이르러 수선화는 영경에서 온 조선 행사단으로부터 들어와 실물을 접하게 되었는데 너무 고기의 양반들 사이에 감상과 시제의 대상이 되었으며 꽃그림과 책과도 같은 시각문화 속에 빈번하게 등장하게 된다. 추사 역시 어렵게 구한 수선화를 다산 정량여행에 선물했는데 이 사실은 1818년 다산의 여유당 전서 제1집 6군에 남아있다. 늦은 가을 기무의 향각에서 수선화 한 포기를 붙여왔는데 그 화분은 고려시대의 곡이었다. 칠원시 중 일부분인 이 글에서 추사가 수선화를 대하는 마음과 그 품격을 느낄 수 있다. 얼마나 고귀한 꽃이기에 고려자기에 심어 선물했을까. 제주 수선화. 추사는 유배기에 조선 자생 수선화를 발견했는데 바로 제주 수선화이다. 제주에서 나는 수선화를 처음 알았다. 올바른 방법으로 키우면 강남에서 나는 것보다 뒤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본토에서는 오색화가 피지만 바다를 건너면 색이 변하고 만다. 수선화는 과연 천하의 큰 구경거리입니다. 이곳에는 졸리마다 한자좀 땅에도 있을 수는 없는 곳이 없습니다. 산과 덜 밭두둑가에 흰 구름이 널리 펴져 있고 또는 흰 눈이 강대하게 쌓이는 듯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토착민들은 이것이 귀한 줄을 모릅니다. 소나 말들이 그것을 뜯어먹고 또한 짓밟아버립니다. 게다가 그것이 보리밭에 많이 나기 때문에 마을의 장정이나 아이들같이 한결같이 호미로 파내어버리는데 호미로 파내도 다시 나기 때문에 이것을 원수부듯 하고 있으니 사물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는 것이 이와 같습니다. 권위제에게 주다. 5번째 완당전제. 수사생님이 그린 수선화네요. 탁본을 한 것 같은데. 수선화부. 이 탁본첩은 총 13장으로 소치허련이 판각한 것이다. 첫 장은 완당이라 쓰고 소치허련이 그린 완당선생 진영, 두 장은 추사의 화제 수선화 그리고 3장에서 8장은 청나라 호경 수선화 그림도 있네. 수사생님이 어록이 있네요. 내 글씨는 비록 말할 것도 못되지만 나는 70평생에 배로 10개를 미착냈고 붓 1000자루를 몽당붓으로 만들었다. 기지개를 김에 이르는 사자는 코끼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지만 토끼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는 법이다. 팔뚝 밑에 309개의 옛 비문 글씨가 들어있지 않으면 또한 하루아침 사이에 아주 쉽게 나오기 어려운 것이다. 가슴속에 5000번의 문자가 있어야만 비로소 붓을 들 수 있다. 비록 9999분에 이르렀다 하여도 그 나머지 1분을 원만하게 성취하기가 가장 어렵다. 9999분은 거의 다 가능하겠지만 이 일부는 사람의 힘으로 가는 것이 아니며 또 사람의 힘밖에 없는 것도 아니다. 추사의 작품 및 추사 주변 인물 작품 속에 왕당척도 모든 이야기는 앞서 본인 편지에 있다. 황청경애 중에서 이당 초선의 맹자 주소를 찾아가지고 이 사람이 돌아오는 편에 함께 붙여주면 어떠하겠느냐. 지난번에 보낸 스님이 만든 장령은 매우 맛이 있다. 만약 더 만들 것이 있다면 20-30개 정도를 계속 만들어서 보내주기를 바란다. 친척에게 쓴 편지. 시골 집벽에 쓰다. 김정희 조선 19세기. 한 그루 늙은 버들 두어 숟갈의 집에 머리 하얀 영감 할멈들이 다 쓸쓸하네. 석자가 아니 되는 시냇가 길못 넘고서 옥수수 가을 바란 70년을 살았다오.
길가에 마을집이 옥수수밭 가운데 있는데 두 늙은 영감 할멈이 희낙낙하게 지낸다. 그래서 영감은 나이가 얼마냐 물었더니 70살이라고 한다. 서울에 올라갔었냐니 일찍이 간이는 들어가 본 적이 없다고 한다. 뭘 먹고 사는가 물으니 옥수수를 먹는다 했다. 나는 남북으로 떠나다니며 비바람에 휘날리던 신세라 옹을 보니 나도 모르게 막는 자실했다. 대정천사 녹반이라 단목이라 자구무의 껍질로서 주먹이 없었으니 가로세로 갈라졌네. 공고에 온갖 문수 너무도 빛을 내니 뒤집어 벽 발라라 실을 보라 마찬가지. 수순에 대한 시가 있네. 한 점의 겨울바람 숭이숭이 둥거리라 거룩하고 담담하고 냉철하고 비어났네. 매야가 높다지만 뜨락을 못 면했는데 맑은 물에 해탈한 신선을 보는구려. 초에게 펴낸 분지. 지원시 후고서 이하흥이 쓴 편지. 이하흥 근돈인이 쓴 편지. 묵란도 많이 했네요. 추사 기념관에 와서 추사 선생님 작품 보면서 읽었더니 아주 기운이 쭉 빠져요. 오늘 공부를 많이 해봅니다. 추사 선생님의 영혼이 있던 추사 기념관에 와서 그분 300년 전 그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네, 많은 것을 느끼게 합니다. 저기 우리 묵소거사 자찬서 김유근의 호죠. 쓴 거를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이렇게 멋지게 해서째로 쓴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